네, 광주 서구에서 쿠팡이츠 협력사 운영하고 있는 문기영입니다. 올해 초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른 오토바이 탔죠. 오토바이 탄 지는 10년은 훨씬 넘었죠. 네, 전기 오토바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대표님이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집 배달업을 운영하셨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기 오토바이 사업도 같이 준비를 하셨었어요. 전기 오토바이 리스 렌탈 사업을 준비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기종 자체가 소위 말하면 이제 운행거리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소위 실패를 하셨거든요.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이 오토바이를 살 때도 그랬고 좀 많이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배달업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주행거리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 지금은 내연기관은 이제 뭐 운행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효용성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했을 때 그 효용성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전기 오토바이가 훨씬 더 개인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알아본 거죠. 올해 2월인가로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 구매할 때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들 홈페이지는 다 가서 다 들여다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종들도 유튜브라든지 정보 같은 게 있으면은 최대한 확인하려고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낫겠다 싶은 걸로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만족도는 100% 이상이죠. 일단 가장 좋은 건 역시 유지 비용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특별히 장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소모품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기종에 비해서는 주행거리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안함이 많죠. 저는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라서, 네, 대표. 저는 이제 쿠팡이츠 협력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라서 사실상 그렇게 코를 많이 타진 않아요. 근데 보통 많이 탈 때는 한 40에서 50, 운행을 안 할 때는 또 안 하기도 하고, 주행거리 보통 그렇게 타면은 한 120km 이상 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9단위만 서구 지역, 광주 서구 많죠. 많아요? 아주 잘 갑니다.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구매할 때 체킹을 좀 많이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AS 받은 적은 없어요. 초반에 체크를 많이 한 이유는 처음에 기종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 현상이 있어서, 네, 제가 직접 오토바이를 끌고 본사로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서 본사에서 직접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전체적으로 체크를 다시 시동 좀 꺼줘요. 그 문제가 발생한 차종이 유일하게 제 차종 한 대 전혀 없습니다. 네.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건 라이트가 좀 어두워요. 라이트가 좀 어두워서 외곽으로 나갈 때는 이제 밝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제가 내연기관 탈 때 300cc짜리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5cc짜리보다는 유지비가 조금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럼 기름값, 뭐 소모품비 다 해서 한 달에 못해도 40에서 50 정도는 많지는 않고요. 4,000km 조금 넘어요. 영원이요. 월 얼마나? 영원. 영원이요? 전기는 회사 걸로? 회사 걸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1년이면은 그냥 내연기관 한 대 새로 뽑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없습니다. 충전 난자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약간 그런 거는 있죠. 그 내연기관은 소위 말해서 ABS라든지 주행 안정성에 대한 그 옵션 사항이 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전기 오토바이는 그런 옵션 사항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그 외적인 부분들은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유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거든요. 많이 됩니다. 제동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오토바이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ABS가 있으면 밀림 현상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거 빼고는 딱히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봤습니다. 본사에서 샘플 보내주셔서 2주 정도 운행해봤어요. V1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OK1이 훨씬 더 낫죠. 어차피 OK1은 스테이션용으로 나온 거라서 이제 아직 광주 지역에는 이제 스테이션이 9월 달에 깔리는데, 그게 깔리고 나면은 확실히 탈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갈아탈 의향 100% 있습니다. 네. 그거는 솔직히 조금 부담은 되죠. 스테이션용은 어쨌든 그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구독을 해야 되는데 그 구독료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 자가용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일절 없는데, 아무래도 스테이션용은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저희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고로, 전기 오토바이는 고고로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분들 외에는 스테이션용은 고고로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OK1 같은 경우는 고고로 하고 일단 주행거리 차이라든지 배터리 교체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성능도 고고로보다 OK1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테이션용을 원하면 OK1을 추천을 해주고 뭐 개인용으로 원하신다면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장소만 마땅하면 V1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 자체가 워낙에 길게 나오니까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루 충전하고 풀로 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성능적으로나 불편함도 없고 주행거리 면에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걸 따져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전기 오토바이 추천합니다. 정비적인 부분이 특별히 소요되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누리 전기차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딱히 마땅히 없다. 네, 그게 약간 좀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트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